소말리아의 슈퍼모델 와리스 디리는 1998년 출판한 자신의 자서전인 사막의 꽃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중요 부위가 남들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녀는 이 때문에 간단히 소변을 보는데도 약 15분가량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큰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생리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죠. 그녀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된 이유는 여성 할례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에 의해 여성 할례를 당했죠.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를 정도로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그녀의 자서전은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그녀는 이후 방송활동을 병행하며 여성 할례 근절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는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할례를 당한 여성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까지 잘 아시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일부분을 절단하거나 수술을 통해 봉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할례를 그 형태와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에는 의학적 필요에 의한 치료 역시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부르는 남성 할례 역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남성들 대부분은 포경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포경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일상적인 고통이나 엄청난 부작용을 겪지는 않을 뿐더러 위생상의 장점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비의료적인 할례입니다. 즉, 아무 문제 없는 생식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그 대상은 절대 다수가 여성입니다. 여성 할례는 음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단한다거나 입구를 봉합해버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이로 인해 할례를 당한 여성은 성기능과 성감을 크게 잃어버리게 되고 그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으로 큰 고통과 일상생활에서의 큰 불편함을 얻게 됩니다. 남녀의 생식기는 상동기관입니다. 성별이 나뉘기 전 태아일 때는 같은 기관이었다가 성별이 생기면서 각각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로 발달된다는 것이죠. 즉, 여성 할례는 남성으로 치면 생식기의 상당 부분을 훼손하는 끔찍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성 할례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도대체 이런 행위를 왜 하는지 그 맥락조차도 짐작하기 힘듭니다. 아무 이득도 없이 고통만 남기는 이런 행위를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할례를 받은 여성은 성기능과 성감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할례의 목적입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종교 또는 과거의 사회제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여성 할례를 감행해왔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성의 성기능과 성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성 할례의 사례 중 대부분의 경우는 종교적 이유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 문화권에서 성행해왔죠. 사실 이들의 교리에 여성 할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쿠란에는 할례에 대한 내용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할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할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일부 문화권에서 종교가 수구화된 사회의 이론적 명분으로 기능하게 됨으로써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할례가 쓰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교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오래전 누군가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 시작한 일을 이제는 종교적 의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까지도 여성 할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곳들은 대부분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이슬람 교리상 혼전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전 관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기 위해 할례를 한다는 주장도 있죠. 그러나 이슬람 학자들 역시도 할례는 이슬람의 교리와 무관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끔찍한 악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 탈레반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모든 여성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적도 있고 아직도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성 할례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탈레반들이 여성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음에도 마을에 여성 의사가 없어서 남성 의사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줄 수 없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 여성들은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 남성에게 신체를 보일 수 없게 하는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사회에 살았기 때문이죠. 또한 이슬람 원리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여성의 정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남아 일부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여성 할례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죠.
종교가 아닌 사회 제도적 이유로 할례가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일부 다처제의 유지를 위해 여성 할례를 하기도 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성적 만족을 위해 많은 아내를 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들 국가에서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아내의 수가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많을수록 명예롭다고 여기죠.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모든 아내를 동등하게 대해야만 하기 때문에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잠자리 역시도 동등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평생 여러 명의 아내들을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남편들은 자신의 사회적 명망 때문에 여러 아내들을 두기 위해서 아내들의 성적 욕망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할례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노예제가 있던 시절에는 여성 노예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노예들이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남성 노예와 함께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여성 노예의 성욕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성욕으로 인해 남성 노예와의 관계가 생기고 그로 인해 주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게다가 주인이 서로 다른 남녀 노예들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경우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주인들끼리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성 노예에게 할례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내시들의 거세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물론 우리나라 내시들의 경우 인위적인 거세보다 사고로 인해 거세된 경우가 훨씬 많았지만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 할례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인접한 국가나 문화권에서 행해지던 악습이 넘어온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남미의 일부 지역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여성 할례를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이들이 여성 할례를 했던 이유는 종교교리 때문도 사회제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는지 본인들 스스로도 잘 모른 채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강제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죠.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 여성 중 소말리아 98%, 기니 97%, 시에라리온 90%, 이집트 87% 등 아직도 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은 할례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세 미만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49%가 할례를 받았다고 드러나기도 했죠. 애초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을 비롯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국가들은 통계를 내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민 간 나라에서도 여성 할례를 하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슬람 이민자 가족들에 의해 한 해에 수만 명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할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지속적인 근절 캠페인으로 인해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케냐, 이집트, 세네갈 등의 국가에서는 여성 할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에서는 할례를 피해서 도망친 여성들의 망명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7년 할례를 피해 들어온 라이베리아 여성이 대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죠. 자서전으로 여성 할례의 심각성을 알린 와리스 디리는 자기 자서전의 제목을 따서 사막의 꽃 재단이라는 여성 할례 근절 기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